작년 연말에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아마 결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 느꼈던 것인데 제가 경험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방송 보도에 합동수사본부 합수를 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 가슴이 깜짝 놀랐는데요. 80년 서울의 봄 때 제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었죠.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최근에 상영되어서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그때 상황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계엄군으로 둔갑하면서 거꾸로 비상계엄 해제를 주장하는 우리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던 사건이 80년 사건입니다. 저는 합수부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약 한 달 동안 모진, 고문, 구타 이런 것에 시달리고 때로는 협박, 회유에 시달렸지만 내란죄를 결코 시인할 수 없었죠. 너희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둔갑시키느냐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시인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견디고 견디고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간들이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제 취조실 방이 문이 열립니다. 취조실에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받은 고문과 구타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의자에 기대어 이렇게 있는데 군인들과 함께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구나 군인들은 M16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었죠. 그 전에는 군인들이 제 취조실에 들어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직도 내란죄를 시인 안 하니? 다 시인했는데 이 자식 끌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16을 들고 온 군인들이 저를 때리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개머리판으로 몸을 찢고 이렇게 저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제 양어깨를 부축하면서 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한등치하기 때문에 잘 들어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제 다리를 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군인들이 3명 이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마 1층, 2층, 3층 한 3개 층을 내려가는 것 같더니 어느 문 앞에서 섰습니다. 아마 지하실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지하실 그 방으로 끌고 가더니 지하실 한 벽에 저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방향이 앞면 제 얼굴이 벽을 향하게 하고 뒤에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벽과 제 몸의 사이가 불과 몇 센치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요. 숨을 쉬면 내 숨결이 그 벽에 닿아서 반사되어 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수사관 한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 군인들이 뭔가 총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들리고 실탄을 놓는다는 그런 그 소리도 들려요. 제가 군대 생활을 3년 넘게 했는데 그때 M16을 사용해봐서 제 머릿속에는 이게 정말 실탄 장전하는 소리인가 하는 그런 그 소리에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 다시 수사관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신결은 너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인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봐라. 너희가 반국가 체제전복을 꾀하면서 서울역 앞에 수십만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체제전복을, 국가전복을, 폭력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또 폭동을 선동했어.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니까 너는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살 길을 찾아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야. 휴전선을 밤중에 넘다가 대한민국 국군에게 발견되어서 애무실력으로 사살했어. 등 뒤에서.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면 누가 너를 알아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몸속에 있는 어떤 생명, 이성, 감성 이런 것이 일거에 다 증발해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라 빠진 명태처럼 제 몸이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사관한테 얘기합니다. 내란 죄를 시인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취조실로 저를 끌고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수사관 두 명이 들어옵니다. 미리 말하면 수사관이라기보다는 고문 기술자들이죠. 아마 김근태 선배를 고문했던, 그리고 박종철 씨를 고문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군인, 민간인이 합쳐져서 수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고문하고 때리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책상 위에 겨우 이렇게 몸을 기대고 앉은 저에게 백지 몇 장을 내놓으면서, 볼펜과 함께 내놓으면서 쓰라고 합니다. 진술서를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 제가 나가있던 영혼, 나가있던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아직도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는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안 쓰면 돼, 이렇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성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관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인자하게 보이고 미소를 짓고 있던 수사관, 고문 기술자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고 무섭고 살벌한 얼굴로 변하더니 이제 쓱 죽여버려.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기억하기 싫은 얘기를 제가 다시 떠올린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서 어떤 특별한 제가 어떤 점들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ID 요원들은 북한에서 특수활동을 하는 고도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HID 요원들이 이번 비상계엄 때 수도권에 들어왔다 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전 매우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또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부장에게 연락해서 어물풍선, 쓰레기 어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는 지시를 했다는 발언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 좀 충격적인 발언이죠. 북한 군복을 입은 HID 요원들이, HID 요원들이라고 막 표현하지는 않지만 북한 군복을 입고 우리 국회의 중요한 분들을 체포해가 일부러 사살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정말 상상이 가능한 일일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일부 사람들 속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반역적 행동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근본을 잘라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80년으로부터 지금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암암리에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키워가고 의논하고 한국 정치에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실행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풍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한국 정치에 이용한 사례는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되는데 저와 같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일 때문에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합수해서 받은 고문이나 구타, 협박, 회유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 고문 수단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 어둠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하는 것입니다. 왜 한째? 반드시 이번에 근본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안보라든가 군사보안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때문에 또 그걸 규정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가면서 반드시 이번에 특검을 통하든가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놓쳐서 탄핵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라는 것에 집중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문제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라. 그리고 이번 사태야말로 오히려 그런 걸 정확하게 파헤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